정보의 달이 ADS-CFT와 IGRUEQFT로 본 시공간의 새로운 언어. 프롤로그 우주는 스스로를 읽는 책이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별빛은 수억 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도달한다. 그 빛 한 줄기 속에는 별의 온도, 나이, 질량, 그리고 그것이 폭발하기 직전의 마지막 숨결까지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망원경으로 분석하며 그 안에서 우주의 역사를 읽는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혹시 우주가 우리를 통해 스스로를 읽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보로 이루어진 우주. 물리학은 오랫동안 질량과 에너지로 세상을 설명해왔다. 뉴턴은 힘으로, 아인슈타인은 시공간의 휘어짐으로 세상의 움직임을 해석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 우리는 전혀 다른 목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정보가 곧 물리적 실체다. 양자 얽힘은 공간을 뛰어넘고 블랙홀은 정보를 품고 컴퓨터는 원자를 대신해 사고를 계산한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정보는 스스로를 조직하며 하나의 우주를 만든다. 우주는 더 이상 단단한 입자의 집합이 아니다. 그것은 정보의 흐름으로 짜인 살아있는 네트워크다. 대칭, 붕괴, 그리고 기억, 모든 것은 대칭에서 시작되었다. 에너지와 반에너지가 완벽히 균형을 이루던 그 순간 우주는 정적이었다. 그러나 아주 미세한 틈이 생겼다. 그 균열이 시간을 만들고 그 불균형이 존재를 낳았다. 그때부터 우주는 기억을 갖기 시작했다. 엔트로피는 그 기억의 흔적이고 중력은 그 기억을 붙잡으려는 힘이다. 즉, 모든 힘은 정보의 불균형이 만든 기억의 보궐력이다. 우리는 그 기억의 파편 위에 서 있다. 별빛, 전자, 마음, 생각, 그 모든 것은 정보가 스스로를 다시 정렬하려는 여정의 일부다. 인간 정보의 거울. 인간의 의식은 단순한 생물학적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우주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위해 만들어낸 거울이다. 우리가 사유할 때 우주는 그 사유를 통해 자신을 재조직한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주는 관계라는 형태로 정보를 확장한다. 즉, 우리는 우주의 정보가 자기 자신을 해석하는 도구다. 우주가 언어를 배운다면 그 언어는 아마 의식일 것이다. 정보의 다리. 이 비디오북은 그 언어를 해독하기 위한 여정이다. ADS-CFT 경계와 벌크의 거대한 거울 속에서 IGRUEQFT 정보의 흐름을 게이지화한 새로운 물리학 속에서 우리는 정보가 중력을 만들고 중력이 시공간을 짜는 그 비밀의 구조를 탐색하게 될 것이다. 이 여정은 방정식의 나열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구조를 다시 읽는 철학적 탐험이다. 우리가 보는 모든 현상빛, 시간, 감정, 기억, 그 근원에는 정보의 리듬이 흐르고 있다. 그 리듬은 중력을 낳고 중력은 공간을 만들고 공간은 다시 우리를 낳는다. 우주는 자신을 이해하려 한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다. 우주는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존재이며 그 이해의 도구가 바로 정보다. 우리가 이 책의 페이지를 넘기는 동안 우주 또한 어딘가에서 자신의 또 다른 얼굴을 읽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자. 정보의 다리 위에서 우주와 인간, 경계와 벌크, 그리고 과학과 철학이 하나로 이어지는 그 길 위에서 1장 물리학의 숨은 언어 정보.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흘러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이 단순히 빛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빛에는 엄청난 양의 정보가 담겨 있다. 태양의 표면 온도, 대기의 조성, 유리창의 굴절률, 그리고 그 빛이 우리 눈 속의 세포와 상호작용하는 방식까지. 빛은 우주의 메시지를 코드화한 정보의 흐름이다. 물리학은 오랫동안 에너지와 물질을 중심으로 세상을 설명해 왔다.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이유를 중력으로, 아인슈타인은 공간의 휘어짐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정보가 곧 물리적이다. Information is physical. 이 말은 물리학자 란다우어가 던진 선언이자 오늘날 양자 정보 이론의 출발점이 되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본다는 것은 결국 정보를 읽어내는 행위다. 사과가 떨어질 때 생기는 소리, 빛, 파동, 그리고 그 흔적까지 모두 에너지의 흐름 속에서 정보로 변환되어 우리 인식 속으로 들어온다. 즉, 물리학은 힘과 질량의 학문이기 이전에 정보의 조직화에 대한 학문이기도 하다. 에너지와 정보 두 개의 기둥. 연력학 제2법칙은 세상의 모든 과정이 엔트로피, 즉 무질서로 향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엔트로피의 다른 이름이 바로 정보의 소실이다. 정돈된 상태가 무너질수록 우리는 세상에 대해 덜 알게 된다. 예를 들어, 뜨거운 커피가 식어갈 때 에너지는 주변으로 흩어지며 그 과정에서 어디로 갔는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그건 단순히 열이 퍼진 것이 아니라 정보가 흩어진 것이다. 즉, 엔트로피는 잃어버린 정보의 양이다.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하고 그 팽창의 본질은 정보가 저장 공간을 확장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도 있다. 정보는 물리적이다. 란다우어는 컴퓨터가 한 비트를 지울 때마다 열을 반드시 방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정보의 삭제가 물리적 사건이라는 뜻이다. 이 간단한 진술이 물리학자들에게 던진 의미는 크다. 그 말은 곧 정보가 에너지처럼 보존되거나 변환될 수 있는 실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리학이 다루는 모든 과정, 입자의 충돌, 별의 폭발, 블랙홀의 탄생, 모두 정보의 재배열로 읽을 수 있다. 이제 물리학은 정보를 얼마나 정확히 다루느냐의 학문으로 변하고 있다. 양자 컴퓨터는 입자의 정보 상태를 직접 계산해 활용하고, 양자 통신은 얽힘 엔탱글러먼트를 통해 정보의 전달을 실험하고 있다. 우리가 다루는 것은 더 이상 단순한 에너지 흐름이 아니라 정보의 조직화된 파동이다. 정보가 시공간을 만든다. 아인슈타인의 일반상 대성이론은 질량이 시공간을 휘게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IGRUQFT 정보 게이지 통합 이론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주장을 던진다. 질량이 시공간을 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흐름이 그 구조를 정의한다. 이 말은 다소 시적이지만 놀라울 만큼 구체적인 함의를 갖는다. 우리가 인식하는 공간은 사실 정보가 저장되는 하나의 격자이며, 시간은 그 정보가 변화하는 속도를 뜻한다. 즉, 시공간은 정보의 연속적인 재조직화 과정이다. 빛이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정보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환된다는 뜻이다. 질서, 무질서, 그리고 기억, 우주는 처음에는 완벽히 대칭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대칭은 깨지고 복잡한 구조가 생겨났다. 은하, 별, 행성, 그리고 인간의 뇌까지 모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만든 결과다. 우리가 기억을 가진다는 것은 정보를 선택적으로 저장하고 잃어버리고 다시 조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기억의 물리학적 표현이 바로 엔트로피의 역행, 즉 질서의 회복이다. 인간의 의식이 단순히 신경세포의 전기 신호가 아니라 정보의 흐름 속에서 끊임없이 재조직되는 패턴이라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정보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물리학의 중심에는 정보라는 새로운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 에너지와 물질, 힘과 운동을 넘어 정보의 생성과 소멸, 그리고 전류의 흐름이 우주의 본질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정보가 양자 얽힘 퀀텀 엔탱글러먼트와 만나 어떻게 엔트로피와 결합하고, 나아가 SCFT 경계와 벌크의 거대한 거울 속에서 새로운 물리학의 언어로 태어나는지를 살펴본다. 그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아마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우주는 단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보의 시냇물이 흘러가는 거대한 네트워크다. 2장 엔트로피에서 얽힘으로 커피잔 위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은 순간을 흘려보내는 시계처럼 보인다. 뜨거움은 서서히 사라지고 방 안의 공기와 섞이며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변해간다. 그 과정을 바라보는 우리는 무심하지만 그 속에서는 수조 개의 분자들이 서로 부딪히며 정보를 잃어가고 있다. 물리학은 이 잃어버림을 엔트로피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물리량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변화가 흘러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다. 엔트로피 잃어버린 정보의 그림자. 엔트로피는 무질서의 정도라고 흔히 설명되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의 무지의 정도에 더 가깝다. 어떤 개의 상태를 완벽히 예측할 수 없다면 그만큼 엔트로피는 높아진다. 커피의 온도가 식어갈수록 분자 하나하나의 운동은 더 복잡해지고 예측 불가능해진다. 우리는 그 미세한 정보들을 더 이상 알 수 없다. 즉, 에너지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자연은 이 잃어버림 속에서도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 별이 탄생하고 생명이 자라며 인간의 뇌가 정보를 저장하는 것 모두 엔트로피의 흐름 위에서 역행하는 현상이다. 우주는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면서도 그 속에 정보의 구조를 만들어 간다. 마치 혼돈 속에서 스스로 패턴을 짜는 거대한 예술가처럼. 양자 얽힘 정보의 실.
그러나 양자 세계에 들어서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제 엔트로피는 단순히 잃어버린 정보가 아니라 공유된 정보로 다시 태어난다. 두 입자가 얽혀 있을 때 그들은 서로 떨어져 있어도 하나의 정보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양자 얽힘 퀀텀 엔탱글루먼트이다. 하나의 입자를 측정하면 다른 입자의 상태가 즉시 결정된다. 그 거리가 은하만큼 멀더라도 말이다. 이 이상한 현상은 아인슈타인조차 유령 같은 원격 작용 스푸키 액션 앳 어 디스턴스라 불렀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정보의 본질적 연결성임을 알고 있다. 얽힘 엔트로피 경계에 새겨진 정보. 양자 얽힘의 힘은 단순히 입자쌍의 관계에 그치지 않는다. 한 시스템을 두 부분으로 나눌 때 그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양을 수치로 표현할 수 있다. 이를 얽힘 엔트로피 엔탱글루먼트 엔트로피라 부른다. 놀랍게도 이 엔트로피는 공간의 부피가 아니라 경계의 면적에 비례한다. 즉 정보는 내부에 저장되지 않고 경계에 새겨진다. 이 사실은 나중에 ADS-CFT 대응의 핵심 단서가 된다. 우리가 사는 3차원 세계의 정보가 사실은 2차원 경계면에 기록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홀로그래픽한 발상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얽힘이 그리는 우주의 지도. 양자 얽힘은 단순히 입자 간의 신호선이 아니라 우주 구조의 지도를 만든다. 한쪽에서 발생한 얽힘의 패턴이 다른 쪽을 결정하며 그 복잡한 연결망이 시공간의 형태를 정의한다. 이 말은 곧 공간 그 자체가 얽힘의 패턴으로 짜여 있다는 뜻이다. 즉 시공간은 더 이상 배경이 아니라 결과다. 얽힘이 모여 공간이 되고 엔트로피가 흐르며 시간이 된다. 이 생각은 철학처럼 들리지만 이미 수학적 방정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ADS-CFT에서 경계의 얽힘 엔트로피가 벌크의 중력장 방정식으로 바뀌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엔트로피에서 얽힘으로 엔트로피가 잃어버린 정보라면 얽힘 엔탱글루먼트는 공유된 정보다. 두 개념은 서로 반대되는 것 같지만 사실 한 개의 동전의 앞뒷면처럼 붙어 있다. 엔트로피는 시스템이 외부와 얼마나 단절되어 있는지를 말하고 얽힘은 그 외부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결국 우주는 단절과 연결, 이름과 공유 사이에서 끊임없이 진동하는 거대한 정보망이다. 우리는 이제 엔트로피와 얽힘의 문턱을 넘어섰다. 다음 장에서는 이 정보의 실이 어떻게 ADS-CFT, 즉 경계와 벌크를 잇는 거대한 거울 속에서 하나의 수학적 언어로 구현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정보의 흐름을 게이지화한 새로운 개념, 정보 게이지 홀로그래피 인포메이션 게이지 홀로그래피가 등장한다. 그것은 마치 우주가 스스로를 비추는 거울 위에 나는 정보를 통해 존재한다 라고 새겨 넣은 문장처럼 보일 것이다. 3장 정보의 흐름을 게이지하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들로 가득 차 있다. 자석이 철심을 끌어당기고 전선의 전류가 흐르면 빛이 켜진다. 이 힘들은 서로 다른 이름을 갖지만 물리학은 그것들을 하나의 언어로 묶는다. 그 언어의 이름이 바로 게이지다. 게이지는 세상을 움직이는 대칭의 언어다. 대칭이란 어떤 변화가 일어나도 본질이 바뀌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좌우가 바뀌어도 여전히 나인 것처럼 자연의 법칙은 좌우든 위아래든 시간의 흐름이 달라도 그 형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물리학에서 가장 깊은 진리다. 대칭이 만들어내는 힘. 게이지 대칭은 자연은 불변성을 사랑한다는 선언과 같다. 전하를 띤 입자가 전자기장 속에서 움직일 때 전위 포텐셜을 바꿔도 물리적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그 불변성을 지키기 위해 우주는 자동으로 보상장 컴펀세이팅 필드를 만들어낸다. 그것이 바로 게이지장이다. 전자의 전하가 바뀌지 않기 위해 생겨난 전자기장, 쿼크가 서로의 색을 잃지 않기 위해 생겨난 강한 상호작용의 장. 이 모든 게 대칭을 지키려는 자연의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다. 게이지장은 말하자면 자연이 스스로 질서를 보정하기 위해 만든 정보의 교정자다. 정보도 흐른다. 그렇다면 물질과 에너지만이 아니라 정보에도 게이지장이 존재할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정보의 흐름을 물리적으로 다루려 한다면 그 흐름을 지키는 대칭 역시 있어야 한다. IGRUEQFT 정보 게이지 통합 이론은 바로 그 생각에서 출발한다. 정보의 보존, 즉 같은 사건이라도 관측자의 기준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더라도 정보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대칭.
이 대칭을 지키기 위해 등장하는 것이 정보 게이지장 람다뮤이다. 이 장필드는 전자기장처럼 공간을 채우고 있지만 그 대상은 전하가 아니라 정보의 위상 페이지이다. 즉, 한 시스템의 정보 구조가 변하더라도 그 위상 차이가 보존되도록 만드는 힘이다. 정보 전류의 등장. 이 새로운 게이지장에서 흐르는 물리량이 있다. 그것이 바로 정보 전류, JINFO다. 전류가 전자의 흐름이라면 정보 전류는 얽힘의 흐름, 엔트로피의 이동, 인식의 전파라고 할 수 있다. 정보 전류는 에너지를 실어 나르지 않지만 의미를 운반한다. 두 양자 시스템이 상호작용하면 그들의 얽힘 구조가 변하고 정보 전류가 흐른다. 그 흐름을 따라 정보의 교환이 일어나며 우리가 관측하는 물리적 사건이 완성된다. 결국 모든 상호작용은 정보의 이동이라는 더 근본적인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정보 게이지의 원리. 정보 게이지장 람다면은 기존 게이지장과 같은 수학적 구조를 가진다. F뮤. 하지만 그 물리적 의미는 전혀 다르다. 이 장은 전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보의 일관성 컨시스턴시를 지킨다. 이는 정보의 흐름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보정장이며 정보가 시공간을 가로지르며 변화할 때 그 손실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 개념은 단순한 추상이 아니라 엔트로피의 흐름, 블랙홀의 정보 복사, 그리고 양자 컴퓨터의 얽힘 조작 과정까지 모두 물리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게 한다. 정보의 다리. 이제 우리는 정보 게이지장을 통해 경계와 벌크를 연결할 수 있다. ADS-CFT에서는 경계의 양자 장론 CFT가 벌크의 중력 이론의 주와 대응한다. 그런데 IGRUEQFT는 여기에 하나의 다리를 더 놓는다. 경계의 정보 전류 JINFO, 벌크의 정보 게이지장 람다뮤. 이 대응은 단순한 수학적 짝짓기가 아니라 정보가 어떻게 시공간을 만들어내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물리적 사전이다. 우리는 더 이상 경계가 벌크를 비춘다는 말에 머물지 않는다. 이제는 정보의 흐름이 두세 개를 이어준다고 말할 수 있다. 정보의 전도도 보이지 않는 회로 정보 게이지장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른 전도도 컨덕티버티도 존재할 것이다. IGRUEQFT는 이 개념을 수학적으로 정의했다. 즉, 정보 전류가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얼마나 쉽게 흐르는지를 정보 전도도 인포메이션 컨덕티버티라는 물리량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 값이 높을수록 시스템은 빠르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 낮을수록 정보가 정체되며 비가역적인 손실이 커진다. 그것은 마치 인간의 두뇌에서 신경망의 전도 속도나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소식이 전파되는 속도와도 비슷하다. 즉, 물리학의 회로와 인류의 의사소통망은 본질적으로 같은 수식으로 묘사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정보가 단순히 데이터가 아니라 흐름이며 그 흐름을 보존하는 힘이 존재함을 보았다. 그 힘은 대칭을 지키며 시공간을 엮고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정보망으로 만든다. 다음 영상에서 우리는 이 정보 게이지장이 ADS-CFT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중력, 엔트로피, 그리고 블랙홀의 비밀과 맞닿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정보는 더 이상 추상적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우주의 구조를 직접 짜내는 실체이자 모든 존재의 근원을 설명하는 새로운 힘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 영상은 토트샘이 저술한 다음 IGRUEQFT 논문과 저서 정보의 다리, ADS-CFT와 IGRUEQFT로 본 시공간의 새로운 언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로부터